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조정 후 상승 국면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따른 이야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전에 이번에 수급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고 다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은 9월 3일 이후부터는 좀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피델리티 자금이 조금 들어왔고 비트와이즈도 조금 들어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에 있는 비중을 보게 되면 블랙록은 조금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레스케일 물량이 좀 있었지만 피델리티나 아크에 있는 물량은 거의 변동적인 추이가 많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뭐 나쁠 건 좀 별로 없었고 선물에 따른 움직임 추이가 좀 더 있었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비토가 이제 파생 상품 ETF이기 때문에 좀 많은 자금이 들었다는 걸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자리를 제대로 잘 못 잡고 있는 건 좀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이런 형태에서도 오히려 옵션에 따른 추이도 좀 보게 되면 옵션적 추이도 오히려 롱에 따른 비중이 좀 더 높은 위치를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많이 밀리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보다 이제 좀 비슷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2014와 2017년도 때와 지금이 좀 유사하다. 여기서 좀 더 축적을 하고 나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비슷하게 아마 갈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매우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때까지 뭐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들어갈 때는 여전히 좀 쉬어가고 있는 형태를 좀 많이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비트코인의 현재 반감기 이후에 있는 스탠스가 좀 지루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버티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시황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지표에 나올 때마다 이제 방향성이 조금씩이라도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따른 내용이 나왔는데 약간 소폭 올라오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택가격하고 임대료 부분인데요. 그것도 의료비 부분인데 이 두 가지적인 추이에서는 의료비는 어찌저찌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주택가격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착공을 해야 되니까 주택 건설 경기가 좀 좋아야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대출 부담에 따른 추이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 올해까지는 어찌저찌 잘 커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스닥과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얼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보았을 때는 나스닥의 지금 조정이 여기서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약간씩 횡보하는 구간으로 좀 가고 또는 횡보 약세 구간으로 조금씩 그렇게 좀 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갈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포지션을 명확하게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도 그런 형태로 저는 유사하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토론회에 따른 내용들이 이제 질문의 답변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따른 움직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도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민코인에 갈 거냐, 해리스 민코인에 갈 것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 트럼프 코인들에 따른 형태가 요즘 방향성이 좀 좋아요. 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좀 재미적인 추이를
좀 가미해서 만약에 하실 분들은 요것도 잘 이번에 토론해 보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왜 여기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요동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좀 보겠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계속 이제 언론사에서 나가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 1,30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었고요. 여전히 뭐 ETF 뭐 어쩌겠냐 하지만 한국에서 ETF 투자자 동향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비트코인 누가 ETF 하냐, 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에 비트코인 누가 하냐. 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위험도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반대로 지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얼마나 알트코인에 따른 그게 심리적 부담이 강도가 센지 안 센지 아마 찍먹을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왜 ETF에 투자를 하는지 알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ETF만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알트코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그 TF팀이 뭐라고 짓거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넘어가고 내년 정도 상반기 정도 때 알트코인에 따른 언급을 좀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유예기간 안에 자칫 내 베팅이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차라리 물탈 또는 비트코인의 ETF로 좀 커버를 해야 하셔라. 이것도 그냥 1배짜리가 아니고요, 2배짜리입니다. 1.75배고요. 그러면 알트코인 대비보다 훨씬 더 나쁘지 않아요. 비트코인 1, 2% 떨어질 때 어떻게 보면 인버스 레버리지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트코인 거의 5에서 10% 이상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못해도 한 4배짜리 추정이나 5배짜리 추정만큼 많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엄밀히 보여주는 게 이 도미넌스랑 또 같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투자를 오래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투자를 오래 하려고 하면 크게 다치면 안 됩니다. 덜 다치면서 크게 먹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섞으시면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여전히 힘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좀 약세일 때 레버리지를 많이 쓰게 되면요,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장기 투자를 했어도 평균의 손실률 추이는 현재 들고 있는 코인 대비보다는 좀 많이 적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 가지고 뭐 스윙을 해보겠다, 스윙 투자를 좀 해보겠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갖다 팔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팔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또 팔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익성은 여전히 알트코인만큼 요즘은 챙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레버리지의 세강력, 이건 주식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선 긋는 건 투자의 유연성이 저해되는 것이고요. 그 유연성이 저해된다라는 건 내 수익률을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개발자나 그리고 재단을 운영하는 자나 또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는 우리의 제1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내일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 이제 올 연말 정도가 되면 잠시적으로 이 내려가는 추이가 좀 더 이어갈 수는 있어도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금리 부분에 있는 인하 동참에 파격적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추이가 좀 많이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려고 하면 중국의 이제 금리 인하 추이가 메인으로 잡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추이도 중요하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국의 금리 인하 추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가 커버가 돼야 아이폰이 좀 더 많이 팔리든지, 그러니까 중국의 이 인구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어떠한 판매
그러니까 코인도 어찌 보면 판매 부분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를 어느 정도까지를 커버를 쳐줄 거라고 한다고 하면 중국의 금리 부분도 좀 보시면 이게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감은 존재를 한다. 그 대신 내년 부분은 정말 난이도가 극악의 난이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극악의 난이도가 된다라는 말은 진짜 아무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금리를 몇 번을 내릴 것이고 주변 국가들도 몇 번을 내릴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경제에 따른 흐름이 나빠진다라는 건 지갑을 닫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도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적인 지표를 보고 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극악의 난이도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회피하시지 마시고 시장을 떠나시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실시간 방송 이제 할 때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40년 만에 처음 인플레를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리 이제 2%대에 들어왔습니다. 그쵸? 2.9도 2%대에 박스권에 들어온 건 맞으니까요. 그러면 처음 내려왔던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이제 금리에 따른 조종기를 이제 가져가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데, 경제적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요,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경험도 편식을 하게 되면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구간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각각 갖고 있는 그런 뭐 환경적 요인 부분까지도 해도 그걸 이겨내야 투자를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성과도 좋습니다. 재미를 할 거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프로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재미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대다수 이제 처음에 들어왔던 루트는 딱 정해져 있다라고 봐요. 친구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 돈을 벌었다라거나 그렇게 뭐 대부분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분들이 돈을 벌었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뭐 과거 백데이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괴리가 생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부분도 경험을 뭐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이벤트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건 그때 아니면 못 배운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은 더 변동성이 생기고 더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런 금융적 먹거리로 사시려고 한다고 하면 필연적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쉬운 돈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편식 없이 잘 재미없고 좀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레버리지 ETF는 오히려 하락폭이 좀 클 때마다 더 많이 담아두시면서 커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